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제25대 따뜻한 드림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도영입니다. 이번 강의는 1-1강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네, 프레지 사용법에 대한 재능 나눔을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재능 나눔에 앞서서 왜 재능 나눔을 하는가, 제가 왜 이거를 찍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각박하죠. 가톨릭대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각박한 사회 환경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예, 모든 그런데? 이들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을 준비는 돼 있습니다. 먼저 선뜻 손을 내밀기가 두려운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적어도 가톨릭대 안에서는 먼저 손을 내미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가 아무 특출날 것이 없는데, 이 강의를 계기로 우리 가톨릭대 학우분들을 비롯해서 이 각박한 시대 속의 청년 모두가 좀 더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느낀다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겠다 하는 그 의지를 우리 주위의 이웃들, 사람들에게 선뜻 내비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능 나눔을 시작하는 이유고요. 본격적으로 그럼 재능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렇게 프레지 사용법에 대한 지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이제 알지만 뭔지 해본 적은 없다 이러시는 분들을, 그리고 할 줄은 아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잘된 PT인지 이걸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과 함께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라는 게 쉬워요. 쉽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 방법만 숙달을 하시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강의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여러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프레지 강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첫 번째, 프레지에 대한 소개와 사용 방법. 두 번째는 실전 PT 작성 따라하기. 세 번째, 응용 심화와 제대로 된 PT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지가 뭔지 모르시거나 이제 보기만 했고 계정도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법을 습득하신 분들은 이번 부분부터 따라오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이분들도 처음부터 이제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계정 만드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1번 부분을 할 때는 PT의 원론적인 부분들보다 이제 프레지가 어떤 것인가 소개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초점을 둘 생각이에요. 그리고 2번 부분부터는 이제 실전 PT를 같이 만들어 봄으로써 이제 프레지를 통해서 PT를 처음 시작해서 끝낼 줄 아는 힘을 길러보도록 하겠고, 이제 어느 정도 프레지로 PT도 작성해 보신 적 있고 웬만한 건 사용할 줄 아시는 학우분들께서는 3번 부분부터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부분부터는 심화된 스킬이나 PT의 원론적인 개념에서부터 접근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훌륭한 PT가 무엇인가, 원론적으로 보면은 무엇이 좋은 PT인가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훌륭한 PT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PT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프레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해야 되는데, 자, 그럼 프레지가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는 알고 계실 거예요. 파워포인트 되게 유명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고 계시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일 겁니다. 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네. 끝으로 가버렸네. 그리고
프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걸 비교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파워포인트로 PT를 작성했었던 경우하고 프레지로 PT를 작성했던 경우가 있네요. 근데 이 우측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게 연구가 좀 더 덜 됐을 때 이제 만들었던 PT입니다. 내용은 이제 경제학 수업 중에 영어로 된 논문을 쓰는 수업인데 그 안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내가 어떠한 식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고 어떠한 식으로 논문을 써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PT를 하는 것입니다. 네, 항상 PT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PT를 만들고 보도록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럼 파워포인트를 계속 사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프레지를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런지는 일단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파워포인트 익숙하시죠? 익숙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이제 이름을 소개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을 얘기하죠.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의 특징은 이렇게 단순한 애니메이션들 나열이 되죠. 그리고 좀 눈여겨서 지금 보셔야 될 것들이 다 이렇게 고정된 창 안에서 어떠한 통일된 프레임을 가지고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만들기도 간단하고 심플하죠. 이렇게 그림 같은 자료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윈도우 모바일 폰이 어떤 위치를 가지느냐를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애니메이션들과 함께 내용들이 이렇게 나열돼서 소개가 되고, 네, 내용보다는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PT가 진행되는가를 느낌을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됐고, 네, 프레지도 한번 볼까요? 네, 인트로는 비슷해요. 자, 아까 나왔었던 이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딱 보는데 뭐 별 차이는 없죠? 똑같이 목차를 보여주는데, 차이는 이제 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게 일단 차이점으로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인트로덕션 들어가서 프로블럼, 어이구 발음이 꼬이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에 상장된 주식이 얼마고 이제 뭐 시가총액이 얼마고 요런 얘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제 큰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를 얘기를 하고서 이제 현 시장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그리고 애플, 그리고 윈도우즈, 이렇게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와 차이점들이 있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문자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부분이 많은 반면에 좀 직관적인 표현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프레지의 특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네. 자, 귀여운 안드로이드 인형들이죠. 이 사이에서 윈도우 모바일 폰이 굉장히 약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1977년에 애플 2가 이제 나왔었던 젊은 시절의 잡스. 네. 그러면서 이제 타임라인을 따라서 이제 어떠한 식으로 되는가를 표현하는데, 슬라이드가 고정된 창이 아니라 창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청자가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창이 이렇게 쓱쓱 지나갔겠죠? 다음 창으로 그냥. 근데 시간의 흐름과 이제 시선의 흐름이 동일시 되면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느낌을 좀 더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네. 윈도우 모바일 폰이 실패를 했고 이제 2라운드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되죠. 이 프레즈 같은 경우에 제가 의도했었던 건 약간 심플함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애니메틱한 움직임들은 좀 이번 PT에서 좀 덜 보였어요. 그래도 이런 비교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프레즈의 차별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한대라는 거죠. 일단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자, 캔버스가 이렇게 무한대입니다. 여기다가 자, 글자를 새로 하나 쓰면 타이틀이라고 해보죠. 이 타이틀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컸다가도, 네, 이게 최대치긴 한데, 그러면서도 한참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서 또 헬로 자, 50번째 이 다음에 바로 헬로라는 걸 지금 만들었죠. 만들어서 지금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주명이 되는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라는 캔버스. 이 프레즈의 차별성은 이 줌. 이제 뭐 누가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로운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데 앵글을 갖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찍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를 이제 확대를 해서 하고 싶다. 그럼 지금 이대로 프레임을 잡을 수가 있어요. 히든 프레임을 한번 잡아볼까요?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헬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냥 무작위로 잡은 프레임이 잡힌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단계에서 헬로로 갔다가, 자, 방금 이렇게 자유롭게 무작위로 잡은 프레임이 바로 다음 창으로 넘어왔죠.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꾸며야 되고 뭐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거고 어떤 개념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1-2 프레즈의 기본 개념 이해라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